TV 김재구입니다. 제가 시사를 한동안 쉬었습니다. 아이고, 아주 그냥, 좀, 몸이 좀 불편한 게 있어가지고, 네. 이제 격리 해제됐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사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어쨌든 지금 청와대 이전 반대 목소리가 지금 아주 엄청나게 드시고 있는데요. 용산 맘카페 조직적으로 게시 글이 올라와가지고 이거 정황을 포착해서 지금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두렵기보다 더 무서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서울시 용산구 주민들이 활동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청와대 직무실 용산 이전을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판하는 글이 아주 조직적으로 게재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돼서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네요. 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게재가 됐어요. 이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A씨라는 분인데 정치 글을 쓰자는 건 아니다 라면서 댓글 중에 청와대라고 쓰인 분들 눌러보면 다 가입이 3월 이후로 쓴 글들은 가입 인사밖에는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렇게 일시에 청와대라고 쓰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가입을 해서 직무실 이전을 반대할 확률이란 이라면서 조직적 게시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해당 커뮤니티에는 3월 이후에 등장한 신규 가입자들이 청와대 직무실 용산 이전 반대하는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게시 댓글을 단 정황이 포착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이에 해당 커뮤니티 운영진들은 가입하자마자 활동 없이 직무실 이전 등의 정치성 게시글 댓글 작성자는 무기한 활동 정지라고 공지까지 띄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지금 윤석열 정부 살인 게시글 작성자 입건 전 조사 착수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가 확정된 지난 10일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청부 살인 모금한다와 같은 내용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분풀이로 보이긴 보여요. 그런데 몇몇 글에서는요 아주 구체적인 암살 의뢰 비용 등에 대한 논의까지 이루어진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든 수사를 해서 조기에 이런 사람들 잡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말이죠. 자, 청부살인 남자 기준 필리핀은 600만 원 이런 글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등 약 300만 원 정도 한 10만 명이 청부살인 공구 공동 구매하면 안 되나? 같은 식의 글이 수두룩하게 좀 올라오고 있다는 상황인데 이에 경찰은 해당 글을 작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입건 전에 조사 그러니까 내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대통령 당선인 우리 윤석열 당선인을 청부살인하겠다. 끔찍한 이거는 이게요 정말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또 청부살인 모의 그러니까 살인 예비 이런 글을 올린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어떤 범죄를 처벌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범행의 실행에 착수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는 건데요. 단 그 범죄가 내란, 살인 등 흉악 범죄라면 그때는 이야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외적으로 범행을 예비하고 음모한 단계에서 처벌할 수가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글을 올린 행위는 살인 예비죄의 처벌 대상일까? 형법상 살인 예비 음모죄의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253조에 의하면 이런 사안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만약에 이들의 범죄가 처벌이 되려면 단순히 살인의 의사를 밝힌 것에서 부족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살인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게 이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외적 행위란 청부살인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속한 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옥민석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용이 부적절하더라도 단순히 글을 작성한 행위를 살인 예비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법률사무소 이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도 이 글을 올린 것만큼 살인에 대한 실행 가능성 및 고의가 없어 보인다면서 비슷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러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커뮤니티에다 그렇게 수많은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을 살인 청부 하자는 식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큰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변호사도 있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 제74조 형법상 협박 제283조 등이 적용돼서 처벌될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들은 글을 쓴 행위를 넘어서 실제로 청부살인을 목적으로 모금을 한 경우나 살인을 위한 도구 등을 구입한 정황 등이 있다면 살인 예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옥민석 변호사는 위와 같은 행동은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 행위가 있었던 것이므로 살인 예비죄가 성립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서지원 변호사도 이런 말을 해요. 살인 청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괴짜를 개설하고 나아가서 모금 등의 행위를 했다면 그땐 처벌 가능성이 확실하게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이 이제 수사에 착수를 했어요. 그럼 이게 이런 말들이 커뮤니티에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데 하다못해 필리핀에다가 청구는 얼마일까? 이런 거 논의한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됐다는 얘기죠. 세상에 이게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요, 빨리 수사 착수해서 이런 커뮤니티에다 이런 글을 올렸던 이런 범죄 집단을 전부 다 잡아들여서 확실하게 국민한테 밝혀주셔야 됩니다. 이거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엄청난 지금 세상에 이들이 누굴까? 이 신체가 누굴까요? 우리가 얘기는 안 해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금 상황에서 이 고민정 의원 오늘 엄청난 일을 또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직무실 이전 추진과 관련해가지고 시작부터 불통정부가 되려고 하냐, 이렇게 비판을 막 페이스북에다가 막 써댑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전에 경고했습니다. 그런 거 쓰지 말라고. 탁현빈 의전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이 경고 먹고서 바로 페북에 글을 지웠어요. 근데 고민정의는요,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도 또 그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을 써댑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니, 문 대통령의 네임덕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까? 고민정 의원이? 아니면 이제 반문으로 변신하는 겁니까? 고민정 의원이? 제가 오늘은 전 하루 쉬고 내일부터 시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딱 듣는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국민이 입법부에 가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좋은 법 만들어서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달라고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뻘짓만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으니 정말 한심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날인가요? 탁현빈 의전 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들에게 당선인 측 공약 이런 것에 대해서 개별적 의사표현을 하지 말라라고 대통령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측근들이 불필요한 정치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직접 나서서 치울 때까지 했어요. 그런데 당선인과 청와대 간 희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대변인으로 하여금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이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이 사람도 어제까지도 그저께까지도 엄청나게 우리 윤석열 당선인을 심하게 때렸죠. 근데 이분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느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자기들은 못 지켰다는 거야. 문정부에서 못 지켰다는 거야. 그래서 윤 당선인의 의지는 꼭 지켜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청와대 소통수석이 오늘. 그런데 고민스러운 고민정의는 오늘 또 페북에다가 악마의 발톱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안정적 모범적 인수인계를 빨리 보여드리겠다라고 말하는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렇게 국민에게 청와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고민정의는 오늘 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말한 지 3일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영빈관 몇 번 쓰냐? 시작부터 불통정부다. 고민정 왈. 왜 고민정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사지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이 고민정이라는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아냥거리는 건지 속셈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고민정 의원한테 머리가 없다. 생각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청와대 의지하고 고민정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하고 너무너무 틀리다 이거죠. 따로 국밥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원했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열린 대통령, 국민의 삶 속에 대통령 시대를 열고자 하는 우리 윤석열 당선인의 쉽지 않은 결단을 고민정의는 폄훼하지 말아주길 바랍니다. 아니, 국민이 입법부에 가서 열심히 입법부에서 일을 잘 하라고 보내줬기 때문에 거기에 몰두하시지. 지금 이렇게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요 입으로 정치합니까? 어디다 대고? 아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인수인계를 빨리 보여주겠다라고 마음을 바꿨단 말이죠. 항상 문이 열려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화합이 되고 협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아니면 모레 만나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우리 윤석열 당선인하고 이분들이 하는 일을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감나라 하면 되겠습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2년 후에 정말 총선 때 정신 차리시고 입법부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같은 의원은요, 대한민국에서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절대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앞서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날 참모회의에서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침에 대해서 개별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탁현민 비서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또 고민정 대변인 했던 이 사람, 이 세 사람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발언 조심해라, 절대 발언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를 했단 말이죠. 경고를 했는데 탁현민은 삭제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고민정은 3일 뒤인 오늘 또다시 페이스북에 빠른 소통을 차단하려는 노력, 시작부터 불통 정부, 윤석열 당선인 정부, 끝판이다. 윤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끝판이다. 이런 글을 써 올렸다는 데서 이 사람은 도저히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고민스러운 고민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무리 세상 이치를 모른다고 해도 이렇게 깜깜한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분이 입법부에서 활기를 치고 다닙니다. 이런 고민정이라는 의원을 이대로 2년 동안 또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죠.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신 우리 윤석열 후보 당선인한테 이런 엄청난 어마무시한 발언으로 이렇게 패대기 치는 고민정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분이 또 뭐라고 말을 끝내느냐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빠른 소통을 차단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과 부처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당내 인사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듣지 않는 윤석열 당선인, 시작부터 불통이 보인다. 이런 불통의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민정. 도대체 이분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당선 되시자마자 부절주야 국민을 위해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우리 윤 당선인한테 청부살인 얘기가 나오질 않나. 또는 현역 국회의원이 윤석열 당선인한테 하는 말, 불통, 그리고 국민을 우습게 안다. 벌써부터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이런 대한민국 정치판,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죠. 저는 이분들이 왜 이런 작태를 부리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 윤 당선인이 실현을 하니까 배가 아파서 공격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공격의 그 질이 아주 완전히 너무 의심스럽다. 아니, 민주당은 말이죠, 그 누구보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대통령과 국민에 소통할 수 있는 직무실의 필요성과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왜냐?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에 광화문 시대 만들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 됐어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한 말이 있습니다. 저 후보로서 연설할 때는 어느 보고를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후보이기 때문에. 막상 대통령 당선인이 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광화문 시대는 정말 난감한 게 많더라. 그래서 이렇게 용산으로 옮기겠다는 그런 아주 직접 본인이 국민들 앞에 나오셔가지고 설명까지 해줍니다. 자, 국민들이 이해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용산 저 시민들도 다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들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직무실 이전에 딴지를 거는 이유는 자가당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자기들만의 세상이 이미 펼쳐지기 힘드니까 이렇게 초를 치는 거 아니냐. 너무 무서워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개별적
발언을 삼가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통령의 말이 먹히지가 않아요. 내임도보다 더 심하죠. 대통령 직무실 이전 등 안정적인 정권 인수계를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도 문재인 대통령이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논의 과정에서는 이런저런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된 이상 이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올바른 협치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협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수와 문재인을 따르는 사람들, 정치꾼들이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윤석열 정부 출범 발목을 딱 잡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난 그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주당 172석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성장, 외교 안보의 위기 극복 위해서 민주당과 협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약점을 가지고 이렇게 패대기 치는 그런 거대 여당 민주당은 각성을 해라. 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주당도 무작정 발목 잡기만 하지 말고 협치하건 협치해야 됩니다. 이제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국민이 이렇게 민주당이 하는 지금 행태 보십시오. 그 윤호중 비대위원장 연일 지금 우리 윤석열 당선인 때리고 있습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무조건 퍼붓고 있어요. 지금 저들 저러다가 한 방에 훅 갑니다. 더 이상 우리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협치할 건 협치하고 경쟁할 건 경쟁하고 성숙한 대한민국 정치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싶네요. 세상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김관진 전 국가보안안보실장 있잖아요. 이분한테 많은 것을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또 여쭤보고 또 뭐 조언을 구하고 이래서 용산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가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대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으로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음을 실감하고 있는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한 몫을 했습니다. 나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님 애국자이시고요. 또 김관진 안보실장님 형 받으셔가지고 참 안타까움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김 전 실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 중인 청와대 용산 이전의 실질적인 조언자로서 아주 많은 공을 세우신 분이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자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 등을 잇따라 맡아서 국가안보사령탑 구실을 했던 우리 김관진 안보실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2012년도인가요? 대선 때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가지고 5년 내내 피고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받았잖아요. 그리고 2020년 10월 항소심에서 2년 4개월형을 선고받은 우리 김관진 안보실장.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가지고 상고함으로써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무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피고로 지내했던 우리 김관진 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청와대 용산 이전을
깊숙이 개입한 건 아니지만 엄청난 조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윤 당선인과 가까운 정진석 현재 국회 부위원장은 그 김관진 전 실장을 만나서 청와대 용산 이전에 대한 그의 견해를 정치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윤 당선인 측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런 후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요. 그 정진석 부위원장에 따르면 김관진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직무실을 이전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군 지휘체계라는 점, 그리고 정부 종합청사나 외교부 청사로 이전하면 지하 벙커가 없어서 대통령의 전시지 및 긴급 대피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용산의 국방부 청사에는 건물마다 지하 벙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김관진 안보실장이. 즉 김관진 실장이 청와대를 광화문이 아닌 용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그 근거를 이유로 제공을 해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 윤석열 당선인에게. 그러니까 김관진 실장이 2010년 3월 달에 천안함 사건과 그해 11월 달 연평도 포격 도발한 이후에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하는 분위기 속에서 국방장관에 취임을 했었습니다. 중장 시절이죠. 합참 작전본부장, 그리고 대장 때는 제3야전사령관 합창의장을 지내는 등 군 요직을 두루 걸친 김관진 안보실장은 육사 29기 그러니까 29기로 한 해 후배인 김태영 합창의장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2008년도에 대장으로 예편했습니다. 이런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조목조목 용산으로 옮겨야 되는 이유를 허심탄회하게 조언을 해 주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이사하기로 거기로 그렇게 마음을 굳혔다는 그런 후문이 오늘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이런 김관진 전 안보실장 같은 분이 아주 그냥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참 본인이 그렇게 5년 동안 이 정부와 재판에서 싸우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거 보면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북한하고요 대화 그리고 대결 사이에서 대북 대응책을 새롭게 가다듬고 있는 우리의 당선인에게 청와대 용산 이전 외에 더 이상 다른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조언을 해 주셨단 말이죠. 아마도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김관진 안보실장님이 누구보다 몸으로 느끼고 그렇게 살아온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북한이 지금 계속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데 1초 1분이라도 틈이 생기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거 하고 있다. 이렇게 말도 안, 그리고 또 그 세상에 뭐 1,000억이 들어간다는 등 1조 원이 들어간다는 등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고 정확한 팩트를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시간이 가면 알게 되겠죠. 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임태희 김종인계 임태희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에 있던 분이잖아요. 이분도 쓴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그래요. 그렇게 언론에다가 쓴소리 하지 마시고 윤석열 당선인을 직접 뵙든가 통화를 하시든가 해서 조언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얼자고 흘려요. 아주 김종인 노인네하고 왜 닮은지 모르겠어. 자기가 튀려고 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태희 특별고문 이분도 좀 자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어설프게 제가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자, 당사자인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그 커뮤니티에 일부 올라오는 뭐 청부 살인이니 뭐니 이런 것도 올려오면 얼마나 이게 앞으로 철동같이 우리 윤석열 당선인 수행원들이나 또는 경비를 맡은 모든 분들은 아주 철동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 제외하고요. 모든 분들이 청와대를 나오겠다고 다들 공약에 했던 분들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분도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근데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번에 청와대에 들어가도 나올 수는 없다. 처음부터 안 들어가서 그것을 실현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요, 자기들도 광화문 시대 열겠다. 그렇게 그들이 뻥뻥치고 결국은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발목을 잡고 뭐 1조 원이 들어가니 1조 1,000억이 들어가느니 막 돈을 돌려가지고 네거티브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치겠다는 겁니다. 국민과 소통, 그리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살기 좋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을 이렇게 비아냥거려서 저들에게 이득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켜보겠지만 말이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2달도 안 남았습니다. 50일도 안 남았어요. 그 50일 동안 차기 정부에 모든 걸 올인하셔서 다 도와주시고 발판이 되어주시면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미래의 삶도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12일 동안 격리돼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시사를 했더니 목이 계속 잠깁니다. 아직 오늘 했는데 음성 나왔어요. 어제까지 양성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몸에 아직도 이제 약발이 지금 남아있어가지고, 어쨌든 나왔으니까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어설프게 오늘 하네. 목이 조금 잠겨가지고. 하여튼 이해해 주시고요. 예. 하여튼 다음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